네, 안녕하세요. 중학 역사 2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거 뭐 무술하는 것 같아. 에네르기 파워! 같이 해봐. 에네르기 파워!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자,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지금 배우고 있어. 그렇지. 우리 흐름만 잡아봐. 흥선대원군 때 왕권 강화, 민생 안정, 통상 수교 거부. 그러나 그 흥선대원군 결국 물러나네. 그리고 강화도 조약 체결했어. 강화도 조약 체결 불평등 조약이었지. 근대적 조약이었지. 그런데 강화도 조약 체결하면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네.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나뉘어. 자, 이 개화파를 중심으로 해서 통리기무 아문, 거기다 플래너에다가 별기군이라는 그 펜슬 굴러가면서 영선사, 조사시찰단, 뭐 보빙사 막 보내가면서 외국문 막 받아주고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런데 그에 대한 반발, 위정척사파도 반발하고, 그리고 그 개화정책 과정 속에서 그 99신 신시군이 별기군으로 차별 때문에 나왔던 임오군란이 벌어지고 있더라. 자, 이러면서 임오군란 벌어지는데 누가 진압하지? 청나라 진압하잖아. 청나라 땅 진압하면서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도 체결하고, 그 다음이 어떤 조약이었지? 그렇지, 재물포약도 체결하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야, 왜 청을 끌어들여? 이건 아니지 라고 해가지고 이 개화파 내부에서 분화가 멀어지더라.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그 급진개화파가 이러한 개혁정책 안 돼! 라고 해가지고 다시 공격한 사건, 그게 바로 갑신정변, 갑신이 일었던 급진개화파의 정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이때 14개조 개혁안 따단, 신분제 폐지하라, 세금 이거 해소하라. 이걸 지조법이라거든. 토지 이거 세금을 고치는 그런 지조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하면서 어떤 그 온건개화파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이걸 또 진압을 하네. 누가? 청나라가. 이러면서 결국 갑신정변도 실패로 돌아가더라. 이때 체결했던 조약이 바로 일본과 청나라 사이의 텐진조약, 그리고 일본과는 한성조약을 체결하더라. 하하. 이렇게 되면서 서구 열강이 어떤 그 내정 간섭이 더욱더 강화되고, 이 과정 속에 러시아 끌어들이려고 했다가 결국 영국이 거문들 불법으로 점령한 사건이 벌어지지. 야,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이 6.1준 부들러의 중립화 논의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요거 전 시간에 배웠던 거거든. 자, 그러면 내가 얘기했어. 이런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실패로 끝났어. 이제 남은 건 뭐야?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더라.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을 오늘 배우는 거야. 자, 이 위로부터의 개혁운동, 소수의 엘리트층, 지배층이었던 자제들이 전개했던 그런 운동인데, 그러면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은 뭐가 있을까? 자, 그 내용 한번 볼게. 자, 오늘은 바로 근대개혁운동 두 번째 시간, 두둥,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네. 민이야, 민.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니까 미안해, 그림을 그렸네. 자, 이 민이 중심되어서 아래 기층 민중들이, 아래에 있는 기층 민중들이 중심되어서 빵 치고 올라갔던 사건. 그래서 이걸 아래로부터 개혁운동, 위로부터 개혁운동 갑주임이 실패했으니까 남은 건 아래로부터 개혁운동이 있겠지.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진 거라. 자, 동학이 무엇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동학이 뭐냐면 말 그대로 동쪽의 학문이다. 동쪽의 학문이다 라는 것이지. 발음이 좀 그러네. 네, 학문, 그래, 오케이. 자, 동학의 그 반대는 뭐냐면, 동학의 반대는 이건 서학이야, 서학. 여기 이제 반대말. 서학은 뭐냐면 천주교야, 천주교. 그러니까 당시 들어왔던 그 천주교 서학에 대한 반발로 만든 게 바로 우리 학문, 동쪽의 학문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 최재우가 만들어. 최재우가 만드는데, 우리 할아버지야, 경주최 씨. 우리 할아버지 결국 이거 흥선대원군 때 이런 거 만들어서 사람들 홀린다고 죽었어. 흥선대원군 미워. 어쨌건 최재우, 이 동학을 이제 만들었는데, 자, 이 동학이 막 확산한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개화 정책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통미 기무화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에 사절단 보낸다며. 뭐 일본엔 수신사, 조사시찰단, 청나라엔 영선사, 그리고 뭐 미국엔 보빙사. 공짜로 가냐? 다 돈인데? 그런 돈을 막 퍼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돈이 필요하지. 그 돈은 어디서 나와?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러면서 결국 이 세금이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지배층의 수탈은 더욱더 세지고 있고, 우린 잘 알고 있잖아.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쌀을 막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 그래서 쌀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 쌀값은 올라가지, 세금은 많이 뜯기지, 살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농촌 경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 자, 그래가지고 어떤 일도 있었냐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일본이 이렇게 쌀 많이 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지 라고 해가지고 띠딩 방공령을 선포한다. 방은 뭐냐면 막을 방자야. 곡물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명령을 선포하는 거지. 방공령 선포. 일본으로 쌀의 대량 유출을 쌀값 폭등하니까 방공령 선포한 건데, 너무 슬프게도 진짜 아니 이건 우리의 주권이잖아. 야 우리 못 살겠어. 야 쌀 나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이 반발한다. 이거 무엇 하는 것이 뭐일까? 라고 하면서 일본이 반발하는 거야. 반발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손에 끼쳤다고. 자기들은 어쨌건 쌀 가져가지고 장사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겠다고 오히려 배상금을 내놓으라 그런다. 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배상금 결국 지불한다. 아니 선생님 그게 말이 돼요? 배상금을 우리가 왜 지불해요? 그치? 이해 안 되지? 그 다 이해 안 되는 그 이유의 출발은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안 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이 없으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이러니까 이 외세 일본에 대한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어.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라고 할 거고, 또 세금 많이 뜯어가니까 정말 이 정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반발 심리 생기겠지. 이게 배경이야. 이러면서 동학, 종교에 이제 기대는 거라. 살기가 힘드니까 종교에 의지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 동학이 확산이 되는데, 짜잔 자, 2대 교주 최시영. 1대 교주는 이제 최재우잖아. 사람들을 홀린다라고 해서 탁 처형을 시켰거든. 그래서 그 뒤를 잇는 최시형. 이 최시형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교세를 확장하는데, 자, 이 최시형을 중심으로 한 동학 농민들의 그 입장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일단 자기 교주 누구야? 동학의 교주 누구야? 우리 할아버지 누구야? 최재우. 그지? 그 최재우가 백성들을 홀린다라고 해서 죽음을 당했으니까 이거 명예회복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종교가 인정을 받는다고. 그래서 공주나 뭐 삼례 뭐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돼. 이런 어떤 집회를 열어가지고 뭘 했냐면 이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바로 띠딩 교조의 신원운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주야, 교주. 최재우 교주의 명예회복, 신원. 바로 명예회복 운동을 전개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막 집회를 하는 거야. 막 촛불도 들고, 막 태극기도 들고, 막 이렇게 시위하는 거야. 우리의 명예를 회복해달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게 모이게 되면서 바로 따단 이 보훈 집회가 되면은 아예 탐관오리 처벌하라. 외세 척결하라. 이런 주장까지 하네. 여기 아까 공주 삼례 집회에서는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었잖아. 그지? 근데 자꾸 모이면서 집회가 이제 좀 더 과격해지는 거지. 당시 탐관오리, 세금 많이 뜯어가고 있는 그런 탐관오리 처벌하라. 그리고 쌀값 올리고 있는 주범, 이 외세 척결하라. 이런 주장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종교적인 어떤 모습에서 정치적인 모습으로 지금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 좋아. 자, 그러면서 이제 일이 터졌어. 드디어.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험해지고 있는 상황이야. 조심해야 돼. 이럴 때 조심해야 돼. 근데 일이 드디어 터졌네. 뭐냐면 이 고부군수 조병갑, 고부에 있는 사또지, 그 사또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수탈을 하는 기라. 어떻게 수탈했냐고, 농사를 지으려면 저수지가 필요하잖아. 그지? 그 저수지가 필요한데 그 저수지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야 돼. 돈을 내야 되거든.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보세라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이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있는 거라. 가만히 있어봐. 요거 저수지에서 이게 돈 뜯을 수 있는데 돈을 더 뜯고 싶은 거야. 돈을 더 뜯고 싶은 게 어떻게? 그래? 그러면 저수지를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농민들을 불러가지고 야 저수지 더 파라고 하는 거지. 이거 얼마나 황당해. 농민들은 바빠 죽겠는데 동원되어가지고 저수지를 파야 돼? 파고 나면 세금 내야 돼. 필요하지도 않는데 저수지 있는데 또 파가지고 세금 내야 돼? 힘들어서 파는데 세금 내야 돼? 농민들이 화가 나는 거지. 있을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여기에 녹두밭에 앉지 마라 새야 새야 파랑새야.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전봉준. 옛날에 우리 음악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 모르나? 자, 이 전봉준과 이 농민군이 바로 이 고부 관아, 여기 사또가 있는 곳을 습격을 한 사건. 이게 바로 고부 농민 봉기. 자, 이제 동학농민운동 출발하는 거야.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자,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오히려 농민들한테 이런 걸 전가하고 탄압하네? 있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전봉준 같은 사람들이 다시 보국 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해야겠다. 그리고 제폭구민, 폭정으로부터 구제를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보국안민, 제폭구민 딱 주장하면서 백산봉기. 실질적인 어떤 동학농민운동의 스타트라고 보면 되거든. 이 백산을 봉기해가지고 치고 내려가는 거야. 막 관군들을 막 때려 부숴 막 빵, 빵, 빵.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 그 다음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 그 다음에 드디어 우와 전주성을 점령하네. 우리 역사에서 전주는 어떤 곳이냐면 전라도의 중요한 도시잖아. 전라도가 왜 전라도인지 아니? 내가 이거 알려줄게. 모를 수 있어. 전라도가 왜 전라도냐면 구구하지. 전라도가 왜 전라도냐면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따서 전라도야. 몰랐지? 충청도.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충청도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따서 경상도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의 앞글자를 따서 강원도가 되는 거야.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의 앞글자를 따서.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의 앞글자를 따서. 우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었잖아. 그지? 전주는 그런 곳이거든. 전라도의 이름의 앞글자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란 말이지. 여기를 점령하네. 누가? 농민군들이. 우리 역사에서 이 농민군들이 이렇게 곡창지대의 그 도시를 점령했던 이 전주성 함령은 뭐냐면 바로 전라도가 농민군 손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이건 대형 사고야. 대형 사고.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벌린 거야, 이게 지금. 와. 야,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도 있네. 농민들이 딱 깃발을 들고 전주성을 함락하면서 전라도를 장악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은 엄청난 거라고. 이러니까 어떻게 될까? 정부에서 난리가 났지. 뭐야? 전하, 지금 전라도 전주가 지금 농민군들한테 점령되어 싸움나이다. 뭐라?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어찌하면 될까? 늘 그래왔듯이 청나라를 부르도록 하여라. 또 이런 거야. 또 외세를 끌어들여. 또 외세를. 진짜 정말 지독하게도 나쁜 습관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맛을 들이면 자꾸 그러나 봐.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지. 결국 정부에서 청나라 파병을 또 요청하는 거야. 아이고, 이모군란 때도 그랬고 갑신정변 때도 그랬고 동학농민운동 때도 또 그러네. 아 정말. 근데 알고 있지? 갑신정변 때 맺은 조약, 일본과 청이 맺은 조약이 뭐지? 양국군 군대 철수하고 파병 시에는 상대국에 알린다는 조약 맺었잖아. 텐진 조약 맺잖아. 그 텐진 조약 때문에 청나라가 지금 들어올 때 텐진 조약을 구실로 해서 이제 텐진 조약 때문에 이제 알린 거라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도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도 파병할게 라고 해서 일본군 마저 들어와 버리는 거지.
정부에서 깜짝 놀란 거야. 뭐야? 아니 청나라만 들어오라 그러는데 왜 일본까지 들어와? 뭐야? 너들 여기서 혹시 우리나라 안에서 또 너 전쟁하려고 하냐? 전쟁? 깜짝 놀란 거야 정부가. 두려운 거지. 아니 그러니까 두려운 짓을 왜 해? 왜 하냐고. 왜 자꾸 외설 끌어들이냐고. 아 답답해 죽겠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부에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 동학농민군 정부와 동학농민군과 이 정부와 다시 야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화해를 하는 거야. 전주성을 지금 농민군들이 갖고 있으니까 농민군들이 전주성에서 화해를 하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하면 전주 화해를 하는 약속을 체결하는 거라. 아니 그러면 너 이해 가니? 아니 그러면 왜 파병을 요청해? 그냥 전주성 점령했을 때 농민군들한테 화해 이 약속을 내밀었어야지. 왜 한 템포 늦냐고. 왜 외세 끌어들인 다음에 청나라 들어오고 일본 들어오고 왜 그때 가서 화약을 하냐고. 내가 왜 화를 내지 지금. 나 진짜 참 정말. 결국 이것 때문에 농민군이 이제 좋다. 나라가 지금 어려운 것 같다. 까딱하다간 지금 이 한반도 안에서 청나라 일본이 싸울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알겠어. 자진해산하겠어. 대신 우리 나름대로 개혁을 하겠어 라고 해가지고 농민군들은 이걸 만든다. 집강소. 빠밤. 중요해. 농민군의 집강소. 이걸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폐정개혁안을 실시하는 거야. 이 폐정개혁안의 핵심 있나? 오케이 없네. 이 폐정개혁안의 핵심 두 가지 꼭 기억하기. 첫 번째 신분제를 폐지하라. 신분제를 폐지하라. 가만 있어봐. 이 신분제 폐지 어디 들었잖아 이거. 어디서 들었지? 갑신정변에서 들었잖아. 갑신정변. 위로부터의 개혁 갑신정변에서도 신분제 폐지하자고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동학농민 군들도 신분제 폐지를 주장한 거라. 이 시대의 과제야. 이게 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 이 시대의 과제는 신분제의 폐지야.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꼭 물려주겠다는 게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의 꿈이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배층들이나 피지배층들이나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주장을 했던 거라. 신분제 폐지. 멋지다. 우리 지금 그래서 신분제 사회 아니잖아. 우리 신분제 아니잖아. 그지? 우리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 물론 요즘 돈 때문에 돈이 오히려 신분이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법제적으로 우리는 평등사회잖아. 그지? 이런 거 이제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진짜 고맙지 않니? 우리가 이렇게 진짜 감사해. 신분제 폐지. 게다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좀 뜬금없지? 왜 갑자기 과부야?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해? 중요하지. 이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왜냐면 조선시대 때는 남편이 일찍 죽어. 그러면 그 여인이 죽을 때까지 수절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결혼 못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또 결혼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못하게 했던 것을 허용하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한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중요해. 토지의 균분을 주장한다. 토지 나눠달라. 와우. 농민군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민들이니까. 아까 갑신정변에서는 토지를 나눠주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 세금개혁, 지조법, 땅지자에다가 세금조자.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좀 깎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만들자라고 했지. 토지를 나눠주자는 얘기는 안 했거든. 이건 왜냐면 그래도 아마 갑신정변 위로부터의 개혁이니까 그 사람 땅 많은 사람들이니까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 근데 농민들은 뭐야? 우린 땅 갖고 싶어. 땅을 내놔. 라고 토지균분을 주장하는 이런 어떤 폐정개혁안을 따단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자, 이렇게 해서 잘 해결이 될까? 이미 발을 잘못 들여놨어. 정부가 전주화약 딱 맺은 다음에 청일 양군에 이제 나가라 그래. 누가 끌고 왔는데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야. 미리 그럼 부르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이때 완전 중요하다. 일본이 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네. 완전 중요해. 이게 동학농민 운동이 1차 봉기와 2차 봉기가 있거든. 1차 봉기와
2차 봉기. 야, 내가 거의 최저 수준이야. 최저 수준이야. 최저 수준. 1차 봉기와 2차 봉기 그 사이가 바로 경복궁의 점령.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거야. 이 일본이 경복궁 중요해. 1차 봉기와 2차 봉기의 그 사이에는 경복궁이 있는 거야. 이 경복궁을 점령한 거야. 점령을 딱 하고 이 전쟁을 일으킨 거라. 이게 일본이 작심하고 들어온 거야. 왜? 알고 있거든. 10년 전 우린 창덕궁에서 청나라에게 쫓겼던 그때의 아픔을 잊지 않고 있다. 10년 뒤 복수하러 왔다. 이제 우리 복수의 칼을 받아라. 이제 이렇게 하면 청일전쟁을 일으킨 거라. 무서운 나라 아니냐 일본? 10년 만에 칼을 딱 갈아가지고 말이지. 사무라이 데스! 딱 하면서 소름 끼쳐. 진짜 이런 나라 무서운 나라야 진짜 일본. 결국은 청일전쟁을 일으키네. 자, 이런 상황을 보니까 농민군들이 저 정부가 이제 손잡고 그럽시다. 우리나라 지켜야 되니까 우리 해산합시다. 라고 했는데 서울을 보니까 가관이야. 아이고, 쟤들 뭐하냐?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경복궁을 점령하네. 그리고 전쟁 일으키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것들 봐라. 라고 해서 다시 재봉기. 내가 얘기했잖아. 1차 봉기와 2차 봉기의 그 사이에는 경복궁 점령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 따라해봐. 1차 봉기와 2차 봉기의 사이에는 경복궁이 있다. 재밌어? 그냥 바라보니까 재밌어? 따라할 땐 좀 따라해. 같이 하자고. 자, 결국은 재봉기해가지고 어디에서 다시 맞붙냐면 따단 우금치. 자, 이 우금치가 어딘지 잘 기억해야 된다. 이 우금치는 바로 공주야. 지금의 공주. 공주하면 야 옛날에 백제 웅진 수도였잖아. 그지? 그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거야. 근데 진짜 정말 가슴 아프다. 우금치는 뭐냐면 이 치는 고개 치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 위에 일본군이 딱 총을 겨누고 있는 거야. 일본군 병력 한 500명 정도 딱 총을 겨누고 있는 거야. 그 밑에는 농민군들이 딱 모여 있는 거야. 5만 명 정도. 선생님, 5만 명, 500명, 이게 뭐? 그냥 가면 되지. 안 돼요. 이게 거의 1대100 수준입니다. 이 총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 농민군들 무기를 봐야 죽창밖에 더 있어. 그 대나무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그거 들고 올라오는 건데. 그러니까 농민군들도 저기 우금치 보면서 내가 무서웠던 것 같아. 그래서 농민군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저길 넘어야 되잖아. 우금치를 넘어야 서울로 가거든. 근데 저 우금치 저기에 지금 총 들고 일본이 쭉 버티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라. 그래서 이 가슴 속에 부적을 단다. 이 부적을 달면 총이 퓨 오다가 슉 오다가 슉 이렇게 피해 간다는 거야. 무슨 뭐 영화 매트릭스처럼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부적을 달고 우금치로 나가자 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지. 아이고, 근데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그 우금치 그 총 아래에 있는 그 5만 명의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그 시대의 아버지들.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그 우금치 밑에서 그 죽창을 들고 무서우니까 부적 하나 달고 그 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고. 그 아버지들한테 꿈이 있었거든.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저 일본의 폭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꿈, 그리고 서울로 가서 신분제 폐지 꼭 해주고 싶은 그 꿈 하나 있었거든. 그 꿈 하나로 그저 죽창 하나 들고 부적 하나 붙이고 그 총뿌리가 매달려 있는 우금치로 향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그 우금치 현장의 그 모습을 한 번쯤 상상해 보자고.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우금치 그 아래를 메우게 된다고. 다 거기서 쓰러져 죽게 되는 모습들.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그 우금치에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아버지들의 모습들이 또 지금의 아버지들의 모습과 비슷하겠구나.
굉장히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내 마음은 알아주지 못하는 아버지지만 그래도 그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그 일터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나는 그게 지금 이 우리 현대의 우금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니들도 이제 아빠 엄마 된다 야. 아무 생각 없지? 에휴. 그래도 뭐 역사를 통해서 한번 좀 이런 걸 배운 친구가 있으면 오늘은 아빠 엄마 한번 오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좀 안아드렸으면 참 좋겠네. 질풍노도의 시기 중학생들이 그런 거 쉽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우금천투에서 결국 패배를 하게 되죠. 자, 이 동학농민군은 결국 이제 이 아래로부터 계엄군도 실패로 돌아가는 건데 어쨌건 이 동학농민군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빠밤 반봉건. 이건 반봉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야. 봉건 정부거든. 신문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정부거든. 어쨌건 간에 저 농민들한테 그 세금 막 뜯어가고 있는 그런 정부거든. 그런 정부에 반대하는 반봉건. 띠린 반외세. 그렇지. 일본에 맞서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반봉건 반외세 성격의 민족운동이었다는 거. 갑신연맹 같은 경우에는 반봉건은 맞아. 신분제 폐지 없애자고 평등사회 만들자고 했으니까 반봉건은 맞는데 반외세는 아니었거든. 왜냐면 이건 일본하고 같이 했으니까 급진계합파가. 그지?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반봉건 반외세 이 두 개의 성격을 다 갖고 있다는 거. 민족운동이라는 거. 그리고 농민군의 요구 일부가 이제 나중에 갑오개혁에 이제 반영이 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 패배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잖아. 실패했으니까 의미 없는 걸까? 이거 굉장히 멋진 질문이다. 야, 나한테 던져볼게 그럼 다시 한번. 실패했으니까 의미 없는 걸까? 어떻게 생각해? 아니. 실패해야 돼. 계속 실패해야 돼. 그 실패하는 그 방향이 역사가 진보하는, 역사가 앞으로 흘러가는 그 방향과 맞다면 그 실패는 언젠가 성공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실패했으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갑오개혁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거 받으면 되고 농민군 일부 세력은 이제 나중에 항일 투쟁에 참여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것이야. 자,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 공부했다. 자, 어때 한번 정리해볼게. 자, 동학농민운동은 일단 당시에 정부에서 막 세금을 뜯어가. 그리고 막 외국 세력들이 막 쌀 가져가. 쌀값 폭등해. 세금 내기 힘들어. 쌀값 올라가. 먹고 살기 힘들어. 그때 동학이라는 종교가 딱 연결된 거야. 자, 이때 고부군수 조병갑이 그 학정으로 인해가지고 뭐 쌀겠다 갈아보자. 전몽준 중심으로 딱 일어났던 거. 그런데 이걸 대응하는 정부가 더 엉망이었던 것이지. 그러면서 결국 본격적인 전개해가지고 황토현 승리, 황룡촌 승리 하면서 전주성을 따단 함락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정부 깜짝 놀랐어. 오,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청나라 끌어들인다. 땡!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텐진 조약 때문에 끌고 오면서 결국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린 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자, 이러면서 전주 화약을 체결했던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했던 농민이 다시 일어나서 일본과 맞서 싸우는 전투 우금치. 여기서 지면서 결국 아래로부터의 계엄운동 동학농민운동도 실패로 돌아가더라. 안타깝다. 감 잡았지? 이게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야. 너무 가슴 아팠던 그런 사건이지. 자, 그러면 공부했던 내용 펼쳐기 한번 보자. 출발! 오케이. 자, 어때요 여러분들? 참 생각할 게 많은 그런 사건이 난 동학농민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자, 어쨌건 간에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었던 갑신정도 실패로 돌아갔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인 동학농민운동도 실패로 일단 돌아갔네. 그치? 그러나 그 실패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왜 그러냐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 개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반영이 되거든. 자, 비록 피 흘리면서 실패로 돌아갔던 갑신정변 동학농민 운동, 하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것은 의미 있는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다음 시간에 전개될 것입니다.